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글로벌 라이브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 저녁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수요일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세요. 네.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네, 저희와 함께 하면 좋습니다. 예. 도움 많이 되지 않나요? 자, 오늘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프라이데이.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에.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또 엔비디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네. 매일매일 맞아요. 알림이 울릴 겁니다. 예.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또 경신했습니다. 예. 이런 소식들을 들고 계실 테니까 어쨌든 이런 시기에는 예. 될 만한 기업을 들고 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예. 공간이 더 있더라고. 천장이 높았어. 그리고 페이팔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이럴 때 페이팔이 아니, 들고 근데 있으면 안 돼. 예. 페이팔에 대한 이제 갈 때 됐다. 네. 이제 갈 때 됐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의견. 네. 그 의견만 한 2,000개 정도 봤어요, 제가.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한 3,000개 정도 나와야 페이팔이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아직 채워놓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자, 자, 오늘 이제 글로벌 라이브 뉴스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CPI 우려를 하루 만에 소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어제 미국 주요 지수를 좀 보게 되면요, 좌측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CPI가 발표되고 나서 크게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네.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까지 가게 되면서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다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간 것인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8% 정도 빠졌는데, 다우 같은 경우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CPI가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하루 만에 또 소화를 한 것인가라는 기대감에 오늘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네.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2.87%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91% 상승했고요. 세일즈포스는 2.75% 상승했고, 나이키가 어제 또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98% 정도 4%에서 또 내려왔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는 어제 또 2%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73.8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연간 수출을 한번 보다 보니까 7년 만에 첫 감소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때를 보게 되면 그 4분기만 지켜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이제 여러 이제 부양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하면서 이제 4분기가 좀 마무리됐거든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그래서 2024년은 또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흑인 대학의 학생들이 IQ가 낮다는 트윗을 지지했어요. 지난번엔 반유대주의 발언을 지지하더니 그러니까요. 그 반유대주의 발언을 지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또 흑인 대학의 학생들이 IQ가 낮다라는 트윗에 지지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어제 이제 테슬라가 빠진 게 물론 이 일 때문에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될 것 근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를 인수했던 것 자체부터가 표현의 자유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였었잖아요. 예. 왜냐면 그 직전에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발언했더니 그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켜 버리고 예. 이런 일들을 이제 과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실천하는 건가요?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날라다녀. 깃털이야. 그래.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한 기업의 또 CEO이기도 하고, 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주가들이 또 연동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은 많은 국민들께 네. 전 세계 많은 이제 소비자들께 넘겨드리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예. 너무 깃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자유롭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 1대 가장 큰 약국 체인 업체죠. CVS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일부 타겟 매장에서 약국을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사진을 아마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안에 보게 되면 우리 마트 안에 보면 저쪽 이제 코너들이 있잖아요. 정육 코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이제 CVS 파머시에서 같이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또 매출적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홍해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에 독일 공장의 생산을 2주간 중단하겠다. 아마 어제 2% 넘게 빠졌던 이 뉴스가 아마 이유는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윗에 좀 지지를 했던 부분도 약간 이제 엎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의 그 테슬라의 그 홍해 분쟁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장이 생산이 이제 2주간 중단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운송 경로 변경으로 인한 부품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번 생산 차질을 인한 생산 중단을 공개한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된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 2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리와 스웨덴 가정용 가구업체 이케아 다들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기업들도 배송 지연을 이미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공급망 차질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해에서의 무력 충돌과 희망봉을 통한 유럽과 아시아 간의 운송 경로의 변화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의 많은 핵심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에서 잠재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홍해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해야 하는 배터리 부품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좀 위험에 처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그 교통량 자체가 12%에 달하고 있다 보니 아마 앞으로 약간의 부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요. 디즈니 스튜디오의 픽사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픽사가 이제 앞으로 또 직원 감원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어요. 사실 규모는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뭐 지속적으로 좀 감원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에서는 지금 새로운 중국 매장을 개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장 열풍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코스코가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의 저가 열풍이 정말 폭발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선전에서 열린 코스코 매장이 오픈식을 했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고 몇 시간씩 줄 서면서 개장식 자체가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코스트코가 중국에서 매장을 개장한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코스코 이제 중국에서는 지갑을 지금 열고 있지 않다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코에서는 열었습니다. 그 지갑을 닫혀있던 지갑이 코스코에서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걸 언제였었죠? 홈플러스였나? 어떤가요? 어느 매장이 중국에 딱 들어섰는데 우리나라 어떤 유통 매장에 딱 들어섰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개장 이벤트로 그 마오타이주를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서 그걸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쫙 몰려 들어가고 롯데마트였었나? 뭐 홈플러스였었나? 와,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코스트코는 제가 왜 이 와중에라고 왜 얘기했냐면 앞서 이제 뉴스룸에서도 얘기했고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화웨이가 지금 화웨이가 시장을 넓히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조차 중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코스트코가 중국에서 개장을 한다. 와,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열풍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또 네.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상반되는 어떤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앞섰습니다. 잠깐 넘었습니까? 잠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뒤쪽에 이제 P라고 지금 알파벳으로 했잖아요. 네. 이게 픽처예요, 픽처. 그래서 이제 아. 사진을 볼 수 있는 아. 사진을 준비한 것들을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P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게 코스트코였답니다. 그게 코스트코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 마트였었던 아니었나? 제가 네. 좀 워낙 오래된 일. 예. 워낙 오래된 일인데 그때 되게 그래서 그게 좀 놀랐었거든요. 예. 어쨌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열풍에 애플을 다시 따라잡은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별세한 그 시점이에요. 물론 이제 팀쿡이 와서 잘 이어받았다 보니까 뭐 주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또 출렁거림이 물론 있었지만은 네. 뭐 그래도 견고하게 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네. 이 바로 밑에 많은 괴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괴리율을 이 AI 열풍으로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의 흐름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갖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괴리율이 있었던 상황에서 점점 따라잡고 어제는 장중에 다시 잠깐 앞섰다가 네. 장 막판에 다시 애플이 1위를 다시 탈환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조만간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어제 하루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이 오랜 파트너인 올리버 뮬헤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입니까? 그래서 뮬헤린 너무너무 여성 같은데. 아름답잖아요 이름이. 예. 그래서 어제 잠깐만. 결혼을 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의 눈빛도 촉촉하지요. 예. 사랑스러운 눈빛.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여성인 줄 알고 도대체 어떤 여성분일까? 뮬헤린은 여성인 줄 알았어요. 뮬헤린 여성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2019년 9월 기사에 상하이 코스트코 개장일에 마오타이 100병을 준비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 이거를 찾아주셨네.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글로벌 라이브 챗 GPT예요, 사실. 예. 많은 분들께서 많은 지성으로 이렇게 또 꾸며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좀 언급만 하고 좀 가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전문가가 바라본 미래의 문제들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왼쪽은 이제 2년 안에 그냥 최근에 있는 여러 문제들인데 여러 AI를 통한 미스인포메이션 또는 뭐 디스인포메이션 뭔가의 그 왜곡이 되는 그런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분야 위에 보시게 되면 뭐 인바이러먼털도 있고 지오폴리티컬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뉴스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시어털도 있고 테크놀로지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2년 동안에 있는 것은 뭐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10년 동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녹색 부분이 다 환경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은 우선순위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천연 자원에 대한 고갈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환경에 관련된 일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아주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주식시장과 거시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또 염두에 두시고 또 투자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10년의 예측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네. 갑자기 뭐 1.5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잠깐만. 뭐 음모론자네. 0.0001%의 네. 확률로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거 정말 코인베이스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도 뭐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20%씩 올라가는 그 암호화폐가 있더라고요, 또. 근데 월가의 반응이 정말 나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일어나고 나서 왜 반응이 좀 미지근한가? 네. 그리고 왜 월가의 의견들이 좀 나눠지고 있는가를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주가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만 제가 대표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 회사는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코인베이스는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스파크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채굴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자,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채굴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인데 클린스파크도 7% 하락을 했고요.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12%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갔다가 네. 정말 뭐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가의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 승인 이후에 정말 변동성 큰 거래를 좀 보여줬었는데 월스트리트의 의견이 약간의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웨드 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모셰 카트리의 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인 이제 거래소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ETF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코인베이스의 향후 실적은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믿는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은 목표 주가를 기존 $120에서 $180로 우리는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보게 되면은 141불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80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변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펀드 대부분을 관리하는 ETF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도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관리 중인 자산과 그와 연계된 수수료와 펀드 발행사에 그 수수료에 대한 어떤 호재가 또 있을 것이고 펀드 발행사에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데이터를 또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정말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비율 자체가 지금 현재는 10% 미만인데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기관의 참여가 아마 확대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주호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돌레브 이분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미주호 증권에서는 네. $54로 제시했습니다. 잠깐만. 3분의 1 토막이요? 3분의 1 토막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이야.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 상승 여력이 좀 미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ETF가 이 비트코인 거래를 유도할 경우 수수료 1%에서 2% 정도 그리고 총 이익의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다. 근데 이러한 어떠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현물 비트코인 거래 변동성 그리고 ETF를 제공하는 브로커의 손실 이런 부분이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되면 많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것을 매수 또는 매도 또는 홀딩할 수 있는 보유의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거래를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ETF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거래소만 운영했을 때 자체는 내가 뭐 비트코인을 샀다, 뭐 이더리움을 샀다, 다른 코인을 샀다, 많은 거래가 좀 활성화됐을 텐데 ETF라는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거래를 상대적으로 조금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논리를 이야기를 해서 둘 다 저는 이제 또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베이스나 여러 거래소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부분에서 네. 약간은 상반된 그러한 월스트리트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을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테슬라가 이제 베를린 공장을 이제 스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사실 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 이 부분이죠. 뭐 스웨즈 커널을
이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약 2주간의 어떤 부품에 대한 그런 부분의 손실 또는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테슬라는 첫 번째 기업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이 향후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수에즈나 홍해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예. 좀 덧붙여 볼게요. 그러니까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 지금 뭐 좀 새로운 국면에 약간 돌입한 것 같다는 그 현상인 거죠. 그 예.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뭐 홍해 위기가 있고 뭐 이래서 뭐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연합군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이건 말 그대로 수호자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키는 거였어요.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하는 그 선박들을 다치지 않게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게가 그동안의 일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군이 후티반군을 공습한 거죠. 그러니까 지켜주는 것과 공습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후티반군은 우리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다 또 한 플레이어가 더 등장을 했는데 이란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란이 등장을 해서 이 미국 유조선인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또 납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 후티가 막 난리치면서 거기서 위기감을 조성했을 때와 예. 실질적인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있었을 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저는 조금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한 국제유가도 한 2% 정도 넘게 좀 상승하고 있던데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오래 걸리는 거 지리하구나가 아니라 조금 더 심해졌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번에 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조심해봐야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도 한데 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오늘 기사 가운데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화면 함께 보시죠. 바이 그레타 하이셈인데요.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그 나이는 어린데 예. 정말 전 세계 정말 석학들 앞에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명연설을 하면서 막 전 세계가 열광했던 이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샘 알트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수많은 CEO들과 그리고 경제 전문가 그리고 돈이 많은 자본가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세상에 생길 만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보스 포럼이었었잖아요. 근데 최근 다보스 포럼의 그 대표적인 트렌드가 뭐였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력, 우리는 사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핵심 가치를 내뱉었었고, 그러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항상 했던 게 이 그레타 툰베리를 칭찬하는 거.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안 나오게 되고 샘 알트먼이 나오게 됐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가치와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가 좀 달라지겠구나. 네. 약간 환경적 가치보다는 약간 이게 자본주의적 가치로 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대한 그 취재된 내용들을 좀 보니까 다보스 포럼이 항상 좀 비판을 받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CEO들이 야, 우리 한번 글로벌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스위스 다보스에 모이는데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도착해. 예. 이건 뭐 지하철 타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예. 본인들이 안 타고 오면 되는 것을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보스 포럼에 수차례 참석했던 인물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동안 이 염증이 너무 심했었대요. 그러니까 좋아. 이 ESG, DEI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ESG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뭐 다양성과 포용력을 넓히는 것도 힘들고 한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자니 그렇게 해왔었는데 상당한 염증이 컸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에 AI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번 주제는 Rebuilding Trust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서 경제 포럼은 맞긴 맞는데 막 경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다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만 다루는 건 아닌데 Rebuilding Trust라고 하는 신뢰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열린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그레타 툰베리가 안 나오고 샘 알트먼, 인공지능의 샘 알트먼이 나오게 됐다. 뭔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네요. 사실 네. 2024년.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예전부터 다보스 포럼에 진짜 정말 억만장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자산운용 막 정말 거대 자산운용사의 CEO들이 가고 그럼 그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다보스 포럼이 굉장히 좀 장기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그들이 투자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힌트를 준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사실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그런 회의이기도 하니까 다음 주에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1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부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